최민수 부장하고는 OCI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태양광들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역시 그간 많이 빠졌던 업종을 좀 올리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주말간에 EU에서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석탄 발전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OCI를 비롯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요 문제를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네.天然가스 제재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끊임없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면 요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에서 나온 석탄 재사용은 일시적인 걸로 저희가 봐야 될 테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든 지금 태워서 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쪽으로는 갈 건데 네. 기본적으로 오늘 낙폭은 좀 크거든요. OCI는 4%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차익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이나 천연가스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조정에서 조금 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이제 네.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D램 가격 움직일 때 맞습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증설 이슈가 있는데 2022년까지는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점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수 PB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고 업황도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대장주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죠. 매출액이 11조 가량,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가량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하지만 마이크론 실적보다도 주목받는 부분이 이제 추후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렇죠. D램과 낸드 플래시 업황이 꺾이면서 양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우하향하는 가운데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 여파와 함께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많이 저조할 거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SK 하이닉스 주가도 지속 하락하면서 바닥권이라는 PBR 0.89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수요 침체에 따른 주가가 하락할 전망이나 주가는 점차 3,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선반영이 매우 앞서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이나 PC 수요의 감소, 서버 투자 지연,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CPU와 DDR5 지연 등은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의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 부분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가진 가격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셨는데 파인테크닉스도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파인테크닉스에 왜 주목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이죠. 8월 10일 날 갤럭시 폴드 이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 삼성전자 폴더블 출하량은 890만 대였고 올해는 1,500만 대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인테크닉스는 폴더블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 폴더블 폰 내 내장인지, 즉 메탈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출하량이 늘어날 때 매출과 이익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기업입니다. 네. 따라서 폴더블 시장 개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이고요. 또한 향후 중화권 및 북미 고객사로 전망이 확대될 것입니다. 고객사 다변화로 수년간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폴더블 관련 사업 중 확대가 기대되고요. 요게 이제 지금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인적 분할이 진행됩니다. 존속 네. 회사는 파인테크닉스 LED 조명 사업 부분이고 분할 신설되는 회사는 파인엠텍으로 폴더블 사업을 이어갑니다. 분할 비율은 0.4 대 0.6, 10월 7일 재상장 예정입니다. 거래일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인적 분할이 파인테크닉스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롭게 핸드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요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들리던데 맞습니다. 이 폴더블 폰 나오는 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있다는 뉴스가 지금 심심치 않게 돌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밀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일단은 폴더블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 1,500만 대 정도를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켜볼 만한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폴더블 폰은 삼성이 가장 밀고 있는 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재고하고는 또 좀 다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6% 빠지고 있고 LIG 넥스원도 8%까지 음봉크이 키워가면서 이 방산 관련주들이 윤 대통령의 이슈가 소멸되면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편인데 이쪽 이렇게 빠질 때 접근해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민수 PB님. 일단 저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 방산 세이즈 외교 성과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네네. 호재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단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는 시국이기 때문에 요 지금 EU에서 국방비를 GDP의 2% 정도 지금 증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가장 그 가격 메리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매수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네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던데 에코프로비엠 얘기 향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 테슬라 셀 리포트, LG 에너지솔루션 투자 재검토로 인해서 투심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중국은 락다운 영향을 완화하면서 정상화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5월까지 양극재 누적 수출액은 2022년 1분기 수출액과 동등하며 2분기 양극재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극재 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밸류 체인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내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지금 증설은 지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노이즈가 발생할 때 항상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SK 증권의 리포트에 보시면 그 윤혁진 연구원님이 네. 매수 주가 타겟 포인트 67만 원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증한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로 내려야 되나요? 목표가 좀 헷갈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가격이 10만 원 정도로 10만 원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네. 때문에 가격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18만 원, 67만 원이라면 뭐 무상증자를 고려하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워낙 뭐 유명한 회사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향후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